어, 오늘은 이제 Mixture Distribution과 Order Statistics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Convergence in Probability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ixture Distribution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제 example에 적혀 있긴 한데 여러 분포를 섞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제 계속 확률을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0.4의 확률로 어떤 분포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였고 그 다음에 뭐 0.6의 확률로 그 다음 뭐 1,2의 제곱이라고 해볼까요? 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와 같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포가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르게 말하면 분포를 섞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문제로 나와 있는 거를 예시로 들자면 일단 x라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제 z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죠. 그리고 얘네 둘은 인디펜던트한 관계고요. 그러면 w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고 했더니 xz 곱하기 1-x 곱하기 시그마 z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일단 볼게요. 얘가 결국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어떤 p의 확률로는 z가 되고 또 1-p의 확률로는 시그마 z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포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라고 뭐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만약에 p의 확률로 x가 1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1-p의 확률로 x가 0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x가 1인 상황에서는 w가 어떻게 되죠? 그냥 z가 돼요. 왜냐하면은 1-x 부분이 0이 나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x가 0인 상황이면은 앞쪽에 있는 xz가 날아가게 돼서 그냥 시그마 z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CDF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조건부를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조건부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한 이유는 x에 따라서 이 w의 모양이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게 조인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제 합쳐버리면 요 x 부분이 마지널라이제이션 되면서 날아간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쵸? 자, 참고로 얘는 표준 정규 분포의 CDF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W의 CDF도 찾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하면 그 PDF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일단 CDF를 미분을 하면 표준 정규 분포에 PDF가 나올 거고, 우리는 이거를 보통 대문자 p가 CDF면 소문자 p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체인 룰에 의해서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시그마 분의 1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체인 룰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서 한 번 더 곱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 x가 얼마인지 1 아니면 0이니까 그것만 확정이 되면은 w의 모양이 좀 굉장히 간단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할 때는 그냥 바로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임의의 조건부를 걸고 그거에 한 번 더 평균을 씌우면 원래 평균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 안에가 w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x가 상수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z의 평균은 z 자체가 이제 스탠다드 노멀이니까
0이 돼서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서 그냥 0이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베리언스 부분도 EV를 써서 EVVE 마찬가지로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베리언스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믹스처의 한 예시가 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 것 자체는 굉장히 뭐 별게 없습니다. F1부터 FK까지는 그냥 뭐예요? 그냥 PDF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의 데피니션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는 density라고 할게요. 왜냐면 PDF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냐면 weighted sum이에요. weighted sum of densities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densities가 F 어쩌구들인 거고, weighted sum이라는 거 이제 가중합이라는 거니까 linear combination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를 곱해서 더한 그런 형태. 근데 이제 그 상수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곱해지는 그런 상수 텀들이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1이 안 돼 버리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 적분을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이산이면은 다 서메이션을 하든 총합이 1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1보다 커져 버리면은 반대로 1을 넘어버리는, 전체 구간의 확률이 1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가중합에서 그 가중치들의 합이 1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믹스처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가끔 뭐 컴파운딩이라고도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컴파운딩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이제 또 이그젬플이 하나 나오는데, 이그젬플은 x가 포화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화송을 인피니트 넘버만큼 이제 섞고 싶대요. 근데 이 각각이 포화송 분포는 파라미터가 세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세타가 다 다른 포화송 분포들을 여러 개를 섞고 싶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웨이팅을 뭘로 할 거냐, 가중치를 뭘로 둘 거냐라고 한다면 이 세타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감마 분포를 따라가게끔 놓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 베이지안의 아이디어들이거든요. 다 베이지안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타라는 거를, 이 F 세타라는 그 세타의 분포 있잖아요. 얘가 이제 감마 분포인데, 이거를 우리가 프라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베이지안에서. 뭐 정확하게 이거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프라이어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확률적으로 세타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마 분포에 의해서. 그럼 이거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세타의 값이 하나 나올 거고, 그 세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포화송 세타라는 분포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likelihood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섞어서 marginalization을 해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함으로써 이렇게, 왜 0부터 인피니티까지 적분을 하냐면 세타가 감마 분포를 따르는데 감마 분포의 서포트가 0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x에 대한 것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잠깐 지울까요? 왜 이렇게 되냐? 그쵸? 왜 이렇게 되냐면 감마
알파 플러스 x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x의 여기 네모라고 표기를 해볼까요? 이 네모를 이게 0부터 무한대까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게 바로 이 감마 알파 플러스 x 콤마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라는 감마 분포의 PDF를 모든 범위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얘가 1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모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요거의 역수값이 돼서 요 적분값이 이렇게 바뀐 거겠죠. 그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저렇게 됐다 라는 것이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알파가 R이라고 하는 어떤 뭐 자연수라고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만약에 베타를 P분의 1-P라고 둔다면 얘가 이제 정리가 돼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분포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건 예시니까 뭐 저런 상황으로 세팅을 안 하면 그러니까 알파를 자연수로 두고 베타를 저런 모양으로 안 두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형태가 안 뜰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더 스태티스틱인데 오더 스태티스틱은 수통 2를 배우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믹스처는 아마 베이제 수업을 따로 들으면 이제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통계전산이나. 근데 오더 스태티스틱은 수통 2를 들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오더 스태티스틱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x1부터 xn이라는 샘플이 n개가 주어졌는데 이 샘플이 어떤 분포인지 모르죠. 보통 정규분포 많이 나오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얘네가 IID하게 뽑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같은 분포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쵸? 이게 보통 많이 나오는 세팅이잖아요. 그런데 오더 스태티스틱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순서라는 개념을 주는 거예요. 오더, 순위, 순서.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정규분포의 서포트가 얼마예요? 그냥 실수 전체잖아요. 뭐 낮은 확률이지만 저런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마이너스 100이라는 값도 튀어나올 수가 있죠. 대부분 0 부근에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이거를 가장 작은 애를 y1이라고 두고 이렇게 n개니까 가장 큰 애를yn이라고 두면은 우리가 이렇게 쟤네들을 y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yi들이 xi들로부터 뽑아낸 오더 스태티스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i는 i 번째니까 ith order statistic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x1부터 xn이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서포트가 a부터 b고, 그러니까 x들의 범위는 다 여기 안에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identically distributed니까 PDF도 같겠죠. 이렇게 F라고 하는 PDF를 따른다고 할 때 그럼 Y들의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되냐? 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Y라는 게 결국 얘네들끼리의 순서만 추가가 된 것인데, 그쵸? 순서만 추가가 된 것인데 바뀔까? 조인트 PDF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면은 조인트 PDF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다른 형태의 조인트 PDF로 바꾸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제코비안의 개념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죠? x1이 y1으로 변환이 될지 뭐 y2로 변환이 될지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x1이 뭐 제일 큰 놈일 수도 있는데 제일 가운데일 수도 있고 제일 작은 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x1이 y1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x2가 y2가 xn이 yn이 이런 상황일 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번 뒤집어서 x1이 y2, x2가 y1 뭐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번엔 아예 거꾸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순서에 대해서 다 보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어요? n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n 팩개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제코비안을 한번 볼게요. 이 제코비안 텀은 어떨까요? 제코비안 텀은 자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1일 수밖에 없냐? 얘가 굉장히 트리비얼한 트랜스포메이션이어서 그렇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x1이 1번 x1은 y1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x1이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2는 y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n이 n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코비안은 어떻게 생겼어요? 제코비안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자, 맨 첫 번째 값은 1/1번에 위치한 값은 x1을 y1으로 미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x1은 y1으로 변하니까 x1과 y1은 똑같죠? 그럼 여기는 그냥 1이 되겠고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x1을 y2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x1은 y1이니까 그냥 나머지 다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로우도 0, 1, 나머지 다 0.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의 디터미넌트. 그러면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죠? 그냥 1이죠. 왜냐하면 대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들의 곱과 같은데 대각성분들을 다 곱하면 1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제코비안이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로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x1은 y2가 되고 x2는 y1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은데 첫 번째랑 두 번째만 바뀌겠죠? 나머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일단 첫 번째 행은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x1과 y2가 같은 상황인데 이제 x1을 y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없으니까 0이 될 거고 y2에서 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1,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건 약간 좀 고급 선형대수의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이 그 디터미넌트의 정확한 정의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런 거를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거나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대충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상황이니까 2로 바꿀까요? 우리가 뭐를 유추할 수 있냐면 어쨌든 이 지금 이 오더 스태티스틱 요 상황에서의 이 디터미넌트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만 알 수 있어. 뭐 하나는 알아요. 모든 행에 1은 하나, 0은 나머지는 다 0인 상황이고 모든 행이 또 모든 열도 그렇죠. 모든 열도 하나는 1, 나머지는 다 0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는 행렬을 제가 뭐 그냥 뭐 소문자 제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디터미넌트가 씌워야 대문자 제인 거니까. 소문자 제이라고 하면 이 행렬을 이 제이라는 행렬에 열과 행을 우리가 위치를 잘 바꿔주면 통해서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IN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행만 싹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변환을 뭐 최소로 한다고 했을 때 뭐 K번 하면은 이 변환이 달성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로우랑 컬럼을 익스체인지 하는 거를 K번을 하면은 원래 여기서 익스체인지가 K번이 이루어지면 얘가 I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디터미넌트의 J는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디터미넌트의 I가 되는데 우리가 얘가 1인 걸 알죠.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J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제코비안을 구할 때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의 K승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i들과 Yi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든 그러니까 뭐가 Y1이 되고 뭐가 Y2가 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의 제코비안은 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도 1, 얘도 1, 얘도 1. 자, 그리고 왜 익스체인지를 하면은 K번 한 마이너스 1의 K승이 추가가 되는지는 그거는 선형대수에서 할 내용이니까 지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찾아보시거나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냐? 저 조인트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조인트가. 자, 일단 얘 분리가 다 되죠. 자, 이거는 좀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번엔. 왜? 다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는 y1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인디펜던트 하면 PDF가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x1의 PDF, 그러니까 F, x2의 PDF, xn의 PDF가 다 구별이 돼 있지만 어차피 IID니까 다 같은 분포니까 PDF 다 똑같죠. 그럼 이건 그냥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을 다 곱한 거예요. 1부터 n까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 다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조인트 PDF나 두 번째에 있는 PDF나 요 마지막에 n 팩토리얼 번째에 있는 조인트 PDF나.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총 n 팩 개가 있으니까 그 순서를 퍼뮤테이션 하는 게 n 팩이 곱해진 거고 저기 들어가 있는 fx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애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단지 어떤 조건만 붙는다? 요 y1부터 yn 간에 이런 순서가 생기고 당연히 a부터 b라는 열린 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하니까 저런 순서의 개념이 생겼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서포트가 a부터 b여야 된다라는 조건 외에는 뭐 x들의 분포에 대해서 어떠한 뭐 가정이 없죠. 뭐 감마 분포라든가 뭐 정규 분포라든가. 그러니까 저 a랑 b라는 것만 유의하시면은 모든 상황에서 요거 다 공식처럼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y2만의 마지너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 3개짜리니까 여기 3팩이 된 거죠. 3팩. 그 다음에 요 조인트 PDF고 이렇게 공식이 나오고 자 이거는 위에 공식대로 그냥 그대로 간 거죠. 그럼 우리가 y2만 궁금한 거니까 y1 없애고 y3 없애면 될 텐데 없애는 방법은 적분을 통해서죠. 자 일단 y1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돼요? y1 없애면 0부터 y2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0이 아니라 a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이번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돼요? 뭐를? y3를. 왜? 그게 없애고 싶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y2부터 b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a, y2,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적분을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 CDF의 형태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A부터 M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해봤더니 실제로 뭐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를 뭐 확인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예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요 공식의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랑 B라는 그 서포트 값 외에는 굉장히 제너럴한 세팅이에요. 지금 X가 어떤 분포인지 뭐 다 없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가정이. 근데 세 개인 상황에서 Y2의 마지널 PDF를 구했더니 6 곱하기 fxy2 곱하기 대문자 fxy2 곱하기 1 대문자 fxy2고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y1부터 yn까지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k번째의 마지널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서 하나씩 없애줬더니 어떻게 된다? 이런 공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왜 YK는 A부터 B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서포트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그잼플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다 기출문제 풀면 할 테니고 예시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샘플링과 통계량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다 여기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계 입문에 배우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통 많이 만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동전을 던져요. 동전. X 1이에요. 어떻게 하면? 앞면이면. 0이에요. 언제? 뒷면이면. 그럼 우리가 동전이 앞면 될 확률을 P라고 하면 여기가 1-P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페어 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면의 확률과 뒷면의 확률이 반반 0.5, 0.5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상황에서 동전이 뭐 모양이 특이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재료의 배합이 뭐 일반적이지 않다든가 해갖고 P가 0.5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두냐면 X는 베르놀리 P라는 분포를 따르고 그러니까 n이 1인 이항 분포죠. 따르고 만약에 제가 데이터가 10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10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X1 첫 번째 동전 던진 결과는 1이고 그러니까 앞면 나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X2는 뭐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있다는 거. 1이고 그 다음에 X 이 I라는 거는 IID라고 얘기를 하죠. 베르놀리 P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인디펜던트하고 같은 분포에서 나왔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뭐를 추정을 하고 싶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P라는 애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쵸?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를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P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스칼라 값일 텐데 만약에 뭐 정규 분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게 두 개나 되죠, 이 파라미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 뭐 정규 분포를 따른다, 감마 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뭐 모양을 대충 보고 그 통계학자의 그런 감이라든가 뭔가 사전 지식이라든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저 파라미터 값들입니다. 모수 값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세타 메이비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모수가 여러 개니까 얘를 묶어서 그냥 세타로 두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unbiased estimator라는 게 나오는데 t가 unbiased estimator of 세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t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x1부터 xn에 대한 함수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데이터로부터 추정했다 이 말이죠. 그쵸? 데이터로부터 x1부터 xn이라는 내가 가진 그 샘플 데이터 n개의 샘플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결과다라는 내용일 뿐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세타로서 뭐 그럴 법한 값을 뽑아냈어요. 그쵸? 근데 그 t의 값이 우리가 평균을 내봤더니 그 t 자체는 세타와 다를 수 있지만 t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바뀔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세타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t를 뭐라고 한다? unbiased estimator. 불편 추정량 맞나요? 한국어로. 제가 한국어로는 통계학 입문 외에는 한 적이 없어서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평균값이 세타가 아니다. 얘가 아니다. 그럼 biased겠죠? unbiased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t가 x1부터 xn에 대한 함수라는 건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unbiased estimator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뭐 unbiased estimator든 어쩌든 뭐 biased든 unbiased든 어쨌든 간에 조금 쉬운 방법 없습니까? 일반적인 방법 세타에 대해서 추정을 할 만한 그쵸? 그게 이제 likelihood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잘 안 보이네요. 같은 색이라서. likelihood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 likelihood라는 걸 이용을 해서 뽑아낸 세타 값을, 그러니까 세타 추정 값을 우리가 이렇게 세타 헷으로 표기를 많이 하고 이걸 ML이라고 부릅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됐죠? 자, 그러면 ML이 어떻게 구하냐? PDF를 다 곱해서 로그를 씌워요. 그걸 소문 L세타라고 둡니다. 얘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세타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세타 헷이에요. 단 이계도 함수가 음수일 때.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이 PDF들을 다 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PDF를 다 곱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조인트 PDF를 만드는 겁니다. 뭐 이사님은 PMF겠죠? 그건 이제 알아서 보시고. 왜죠? 왜 곱했는데 조인트가 되죠? 데이터는 IID라는 가정을 하에서 그래요. 우리 이렇게 IID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인디펜던트 한다는 경우에는 조인트 PDF를 그냥 각각의 PDF들의 곱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인트 PDF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인풋 값들이 소문자 X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내가 실제 가진 그러니까 값을 아는 그러니까 아까 동전 예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결과가 1, 뭐 두 번째가 0, 뭐 이런 거 실제 가진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 PDF를 만들어요. 그럼 모양이 뭐 여러 개 곱해졌으니까 뭐 이상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x 값을 세타로 보는 거예요. 언제 확률이 제일 커요? 요때가 제일 크죠? 그럼 너가 제일 그럴싸해. 너가 맥시멈을 만들어. 너가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멈하게 만들어. 너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로 쓰겠다. 세타 헷. 끝.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는 왜 쓰고 미분은 왜 하느냐? 일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로그 함수, 여기서 이제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미시 2인 경우죠.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모노톤 인크리징 하는 이런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 로그를 씌웠을 때 방향성이 보존이 됩니다. 방향성이 보존이 돼요. 그래서 로그를 씌웠을 때 걔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요 극대라고 하죠. 우리가 극대, 고등학교 때 배운 말로는 요 극대를 찾아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거 왜 체크하느냐?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미분값이 0이면 다 극대입니까? 극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인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죠.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자, 미분값이 0인데, 자, 다시, 자, 여기가 뭐 x 0일 때예요. 자, 미분값이 0인데 이렇게 지나서 0일 수도 있는 거고, 1번 이렇게 지나서 0일 수도 있잖아요. 1, 2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극대면,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했죠. 저는 수능 봐서 와갖고 많이 했는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뭐가 극대예요? 2번이 극대잖아요. 그럼 2번일 때는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번 미분한 건데, 그러니까 F'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 F'의 기울기가 음수죠. 얘는 올라가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아, 2번이려면 F를 두 번 미분한 게 음수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계도 함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그젠프로 나와 있는데 xi라는 애들이 iid로 이렇게 생긴 감마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l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n까지 자, 요 pdf 먼저 써볼까요? 감마 1분의 1 곱하기 세타 1분의 1, 그 다음에 x에 1-1, 그 다음에 xi, 그 2에 마이너스 xi 세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감마 1은 1-1팩 0팩이니까 0팩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문자 L세타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로그 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 프로덕션이 있잖아요. 1부터 n까지 곱하겠다는. 거기에 로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합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얘가 로그에 2의 w분의 1 xi 이렇게 될 수 있고, 로그에서의 곱은 더하기로 분류가 되니까 로그 세타, 그 다음에 로그랑 2가 만나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n 로그 세타는 세타분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n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0이 언제 되느냐? 자, 마이너스 세타분의 n을 넘기면 이렇게 되고, 양변의 세타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의 n으로 나누면은 n분의 xi들의 합, 이거 표본 평균이죠? x바. 너가 세타 해시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계도 함수가 0인지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체크해 보시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 아, 우리가 가진 데이터만 봤을 때 이 세타 값으로 가장 어울리는 애가 뭐다?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겠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평균이니까 unbiased estimator라는 결과도 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제가 라이클리후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자, 동전 던지기를 해요. 데이터가 5개 있어요. 근데 다 앞면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라이클리후드는 뭐냐면 내가 가진 데이터만 봤을 때 내 사전 지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베이지안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베이지안이 최근에 뜨는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진 데이터만 봤을 때 지금 다 안면 나왔으면 내가 가진 데이터만 보면은 안면 나올 확률 100%잖아요. 그럼 P에 대한 MLE가 얼마예요?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냥 ML 이렇게 쓰면 MLE로 추정했다 그 방법 그 말인데 얼마예요?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전에 안면 나올 확률은 1이에요. MLE를 기반하면. 왜? 내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 안 해봐도 돼요. 내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그럴싸한 게 이거니까. 이게 MLE의 문제고 직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문제점도 이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베이지안은 야, 그래도 P는 0.5쯤일걸? 일반적인 동전들 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지식과 결합을 하니까 이런 베이지안에서 쓰는 ML이랑 대응되는 개념이 MAP라고 있거든요. Maximum of Posteriori. 이거는 0.5와 1의 뭔가 사이가 나오겠죠? 그쵸? 왜냐하면 0.5라는 사전 지식과 내가 데이터만 봤을 때 1이라는 거를 섞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낫죠. 조금 더 합리적이죠. 이게 베이지안 방식. 그 다음 이제 신뢰도 검정. 자, 컨피던스 인터벌인데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교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계 입문에서도 나오고 통방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설명 자체를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포인트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선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대선 끝났지만 우리 이런 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값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뭐 45, 그 다음에 김문수 40, 그래 뭐 나머지는 쓰지 않을게요. 얘네 둘이가 제일 세니까. 그럼 이렇게 있고 여론조사 하단에 보면 뭐라 써있냐면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신뢰 수준 95%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가 뭐죠? 알파가 0.05죠. 왜? 1 마이너스 알파가 그래야 0.95, 그러니까 95%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신뢰 수준이다. 오케이? 자, 그럼 표본 오차는 뭐냐? 우리가 SE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에러. 자,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알파의 100 곱하기 100%인 거예요. 알파가 아니라 알파였으면 5%가 되겠죠. 근데 1-알파니까 95%인 거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표본 오차가 뿔마 2.5니까 45에다가 2.5를 더하고 빼볼게요. 그러면은 42.5부터 47.5가 되죠.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해보면 37.5부터 42.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 45고 김문수가 40이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45라는 게 정확한 값입니까? 추정값이죠. 그쵸? 김문수도 40도 마찬가지고. 이거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실제 값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 값은 얼마입니까? 대선 값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대선 값도 아니죠. 정말 모든 투표권을 가진 사람한테 다 물어본 결과가 실제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추정값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자, 잘못된 해석부터 볼게요. 잘못된 해석부터. 1번. 자, 해석 두 가지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고. 아, 이재명 지지율 45%일 확률이 95%구나. 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베이지안 방식으로 그래프를 만약에 만들었으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이 프리퀀티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자, 그럼 이 뭐냐? 정답은 뭐냐? 이재명의 실제 지지율 P1 해시라고 할까요? P1이라고 할까요? P1이 이 42.5와 47.5에 들어간 확률이 95%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동일한 방식의 설문조사를 100번 하면 이것도 약간 틀렸어요. 이건 세모. 이게 정확한 값. 100번 하면 P1이 추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P1의 1.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의 결과.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1번 후보의 지지율 추정치. 그러니까 뭐 45, 4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요 구간이 나오겠죠? 2.5를 더하고 빼서. 그러면 이 중에서 95번의 구간은 이 구간이 신뢰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제 P1을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방법입니다. 그럼 5번은 뭐예요? 어떤 경우예요? 이재명 후보의 실제 지지율이 45라고 해볼게요. 맞췄어요. 우연히. 그러면은 어떤 5번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그럼 구간이 얼마예요? 47.5부터 52.5죠. 그럼 실제 지지율인 45를 포함하지 않죠. 이런 게 100번 중에 5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신뢰 수준, 신뢰 구간. 자, 이건 설명은 뭐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뭐 이런 거 2.5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아까 말한 뭐 표본 오차 2.5 그런 것들이. 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의 개념이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가설 검정은 이제 수통 2에 가면은 내내 하는 게 가설 검정인데 지금 하는 게 수통 2 내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가설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null hypothesis 뭐예요? 귀무 가설.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 가설. 자,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귀무 가설이 우리가 디폴트고 어떤 방식의 테스팅을 하든 아이디어는요 딱 2가지만 나오면 됩니다. 자, 1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거. 자, 오메가 0와 오메가 1의 이 유니온은 대문자 오메가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문자 오메가는 뭐예요? 세타로 가능한 것. 그쵸? 만약에 아까 같이 베르누이였으면은 그 P를 추정하는 건데 P가 세타인데 그거는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0과 1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메가 1이랑 오메가 0랑 오메가 1은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건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 1이 뭐 0부터 0.3이면 여기는 0.3부터 1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겹치지 않고 2개를 합집합하면은 전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이제 방식에 대한 건데 주의라기보다는 모든 테스팅, 가설 검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어떤 검정 통계량을 정해요. 검정 통계량. 영어로 test statistic.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적용해요. 그거를 뭘로 정하냐는 뭐 방식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진행을 하는 통계학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이용을 하는데 값을 구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세타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세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타가 오메가 제로에 들어갈지 오메가 1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무가설에서 얘기하는 세타를 갖다 씁니다. 오케이? 귀무가설에서 얘기하는 세타를 써요. 그럼 우리가 이거 세타 제로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그 검정 통계량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 나왔다.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랬는데 어떤 뭔가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기준선. 기준선은 뭐에 따라서 정해지냐면 아까 그 알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1 마이너스 알파. 신뢰 수준. 그럼 만약에 기준선을 넘었다. 기준선이 뭔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기준선을 넘었다. 그러면은 H0 기각할 수 없음. 기준선 못 넘었다. H0 기각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각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H0 쓰겠다. 너가 맞다 이 얘기고 H0 기각이라는 건 넌 틀렸고 H1 쓰겠다 이 얘기인 거죠. 모든 테스트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 절차가 나와 있는데 뭐 null hypothesis와 alternative hypothesis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죠. 뭐 threshold를 찾고 threshold가 아까 말한 기준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딱 이게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제가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null hypothesis에서 말하는 세타 값을 갖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타가 제가 0.5인지 아까 그 동전 던지기 기준이라면 아닌지가 궁금해요. 그럼 무조건 어느 쪽이 H0여야 돼요? 왼쪽이 H0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타가 0.5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으로 쓸 세타를 뭘로 쓸 거예요? 그게 좀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는이 포함되는 쪽이 물론 둘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는이 포함되는 쪽이 무조건 H0 쪽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러가 있는데 자 에러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reject H0인 거예요. 뭔데 H0가 맞는데 타입 2 에러는 H1이 정답인데 H0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건데 얘를 이제 우리가 critical reg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critical region이라는 게 뭐냐면 x1부터 xn이 c에 들어가는데 h0를 reject 하는 경우 그 다음에 c 안 들어가는데 h0를 accept 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critical region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에러가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타입 1 에러도 조그맣고 타입 2 에러도 조그맣고 이게 제일 좋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어떤 관계냐면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타입 1 에러를 줄이면 타입 2 에러는 늘어요. 반대로 타입 1을 올리면 타입 2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낮추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줄이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뭐를 줄이냐면 타입 1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타입 1 에러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런가? 제가 는이 들어가는 게 H0 쪽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시. 예를 들어서 H0가 어떤 튜머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암이 맞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H1은 그럼 암이 아니다겠죠? 그럼 여기서 타입 1 에러는 뭐예요? 타입 1 H0가 맞는데 기각하는 거니까 암이 맞는데 아니다 라고 왜 해버린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치료를 못 받겠죠? 암 치료를? 그럼 죽겠죠? 그럼 타입 2는 뭐예요? 암이 아닌데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면 뭐 조금 속이 쓰리겠지만 죽지는 않겠죠? 암치료 약을 먹었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배를 열었어요, 수술실에 가서. 근데 알고 보니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었어. 그럼 배에 흉터는 좀 생기겠지만 죽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1 에러가 일반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 이제 의료 통계를 가보시면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뭐 significance level, 그다음 파워 뭐 이런 거는 교수님이 이제 다 하실 거고 시험이 이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